이어지고 있는 최강 한파로 충북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와 배터리 방전 등 한파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한파의 설 연휴 또 방학까지 겹치면서 헌혈이 급감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혈액원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일부 현장에선 혼선이 예상됩니다. 이번 설 명절의 최대 화두는 역시 경제였습니다. 시민들은 정치권에 앞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설 연휴 셋째 날부터 몰아친 최강 한파가 오늘 아침 절정을 이뤘습니다. 추풍령의 수은주가 53년 만에 가장 낮게 내려가는 등 충북 전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요. 충북 곳곳에서 수도 계량기 동파와 차량 배터리 방전 등 한파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 무심천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발로 밟아보고 돌도 던져보지만 두꺼운 얼음은 꿈쩍도 안 합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에는 장사에 나선 노점상이 거의 없고 채소 가게 상인은 온열기구를 한껏 틀어놨지만 혹여나 채소들이 얼어붙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다 덮어놓고 갔는데도 얼었더라고, 위에는 살짝. 그래서 지금 이제 다 틀어놓고 다 녹여가면서 하고 있죠. 혹한의 추위 속에 수도 사용이 없던 가정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청주시에 접수된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만 20건에 달합니다. 연휴 기간 마지막 일쯤에 이제 그 댁으로 귀가들 하시면서 오랜 장시간 동안 집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동파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차량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차량용 배터리가 방전돼 교체해달라는 문의 전화는 10배 이상 늘었고 보험사 긴급 출동 서비스 대기자만 400명이 넘어 업무용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요. 경유가 얼어가지고 지금 연료 펌프에 그게 연료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시동이 지금 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지금 아주 죽겠습니다, 지금. 일도 바쁜데. 하루에 한 10통 정도 온다 그러면 지금 그 한 10배 정도? 오늘 아침 기온이 청주 영하 16.7도, 제천 영하 20.2도까지 떨어지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연이은 한파 속에 어제 진천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주 기상지청은 내일 도내 전역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곳곳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최강 한파가 극에 달했던 어제 옥천 장령산에 갔던 50대 여성이 조난을 당했습니다. 골든타임 내에 구조 헬기에 발견돼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겨울 산행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안전 수칙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소방헬기의 견인 장비를 이용해 구조대원이 하강하고 잠시 뒤 등산객이 대원에 의지해 헬기로 옮겨집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50대 여성 A씨가 옥천군 장령산 정상에서 하산 중 길을 잃었습니다. 119에 조난 신고를 했지만 곧바로 휴대전화에 배터리가 방전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소방구조대는 즉각 헬기 수색에 나서 1시간여 만에 A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산악 기온은 영하 20도를 밑돌았고 A씨는 저체온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선 능선 쪽이 아닌 계곡 쪽에 있었고요. 그 수시간 지체됐으면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겨울철 산행은 안전이 가장 우선입니다. 산행은 2명 이상 함께하고 핫팩 등 보온용품과 열량이 높은 간식을 챙겨야 합니다. 휴대전화는 방전을 막기 위해 옷 안쪽에 넣고 보조 배터리는 필수 준비물입니다. 또 해가 짧기 때문에 일찍 산행을 시작해 늦어도 점심 직후에는 하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조난 시 주변을 살피고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헤드랜턴도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품입니다. 이제 운영복이라고 하죠. 산행 운영할 때 하는 운영복 따로 추웠을 때 체온이 떨어졌을 때 대비하는 옷이 그 배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겨울 산행 안전 수칙도 평년 기온일 때 해당하고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높고 험한 산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한 충북교육청의 감사가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감사반은 충북교육청 직무감찰팀 등 내부 감사요원 5명과 대전 세종교육청 등에서 지원된 외부 감사요원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감사반은 교육청 정책기획과와 단재교육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김상렬 원장이 주장한 블랙리스트가 실제하는지, 도교육청이 특정 강사 배제를 지시했는지, 또 김상렬 단재교육연수원장의 의혹 제기의 적법성 등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헌혈 인구가 급감하면서 혈액 보유량이 위험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혈액원은 급기야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혈액 제한 출고 조치에 들어갔고, 오늘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헌혈 동참을 호소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출근길 매서운 추위 속 헌혈에 동참해달라는 현수막이 등장했습니다. 강력한 한파에 예년보다 이른 설 연휴, 방학까지 겹쳐 개인과 단체를 막론하고 헌혈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초비상 상황에 놓이자 혈액원 직원들이 연휴가 끝나자마자 출근길 시민들을 붙잡고 헌혈 동참을 호소합니다. 적십자 혈액원인데요. 저희 요즘 혈액이 좀 많이 부족한데 시간 되실 때 헌혈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혈의 집에서도 헌혈 한파를 여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가장 큰 헌혈센터인 성안길 센터의 경우 1월 기준 일평균 헌혈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오미크론 확산세가 강하던 지난해보다도 줄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몇 개월에 한 번씩은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나 이렇게 와서 보면은 약간 적기는 적은 것 같아요. 다른 해에는 평일에 한 3, 40명 정도 참여를 했다면 요즘 2, 30명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 충북의 혈액 보유량은 연휴 직전인 지난 20일 2.81분으로 떨어졌고 연휴 직후 2.21분까지 급감해 적정 기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B형을 제외한 모든 혈액형이 2일분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밑으로 떨어지면 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혈액이 부족해 응급수술을 제외한 일반 수술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충북혈액원은 지난 17일부터 일선 병원의 혈액 제한 출고에 들어갔습니다. 3.01분 밑으로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의료기관에 저희 충분히 그 공급량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그 대량 수혈이 발생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혈액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자발적인 헌혈 참여가 절실합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오는 30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를 맡기겠다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할지 시민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또 학교나 관공서, 종교시설처럼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은 개인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감염병 취약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실내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3년 만에 일상으로의 전환을 환영하는가 하면 아이도 요새 답답한지 마스크도 계속 벗으려고 하고 저희도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빨리 벗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벗을 계획이에요. 정부 지침과 상관없이 개인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겠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스크 해제가 30일 날 되더라도 아직까지 그 감염 때문에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일부 현장에서는 혼선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확진자의 접촉자와 환기가 어려운 산밀 환경, 그리고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나 종교시설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30일부터 충북 도내 약 88개 학교가 개학을 하는데요. 제가 아직 그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 상태이고 교육부에서 지침이 오는 대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 방역본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할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것처럼 실내 마스크 해방도 상당 시간이 필요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이 설립될 경우 충주시는 병원 부지와 플러스 알파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오늘 열린 시정 간담회에서 충북대병원 측이 충주분원 설치와 관련해 정부의 사업비 지원율 상향과 충주시와 충북도에서 1,00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충주시는 병원 부지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충주분원 설립 논의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진의 문제라며 지금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준의 의료기관이 하나 더 추가되는 정도라면 의료 환경 악화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의료비 후불제 신청 자격을 대폭 확대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국한됐던 신청 자격을 65세 이상 도민과 전 연령대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으로 확대한 것으로 수혜 대상은 11만 명에서 44만 명으로 늘게 됩니다. 현재 도내 의료비 후불제 참여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치과병의원 등 90곳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첫 설 연휴를 보내고 다들 일상으로 복귀하셨을 텐데요. 이번 설 명절의 최대 화두는 역시나 경제였습니다. 시민들은 앞으로 더욱 가혹해질 수 있는 경제 위기를 걱정하며 정치권에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가족 친지들과 설 연휴를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시민들. 지난 설 밥상머리 화두는 너나 없이 경제였다고 말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고금리와 고물가의 긴 터널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한파 속에 치솟는 난방비도 서민들의 팍팍한 삶을 더욱 옥죄고 있습니다. 난방비도 엄청 그것도 걱정되고 그래요. 수입은 한정돼서 있는데 나가는 지출이 자꾸 많아지니까 어렵죠. 코로나를 겨우 버텨낸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소비가 많이 돼야 우리도 그만큼 먹고 사는 게 되는데 좀 빠듯하죠, 지금. 빠듯한 거고. 자, 내일이 조금 약간 걱정이 되긴 하죠. 설 연휴 동안 제발 싸우지 말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는 정치권은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경제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고금리와 난방비 급등의 원인을 전 정부에서 찾고 있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인해서 전기값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올리지 않다가 지금 이제 한꺼번에 이거를 계속 뭉갤 수 없어서 이제 정부가 그거를 조정하다 보니까 야당은 집권 2년 차를 맞은 현 정부의 무능을 탓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대안이 제시가 안 되고 국민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 여당의 어떻게 보면 이제 무능이다. 경제난을 극복할 협치가 절실한 가운데 정치권은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에 쏠릴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가격이 크게 내려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오늘 확정한 가운데 충북의 표준지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6.42%, 표준주택 가격은 4.36% 인하됐습니다. 오는 4월 28일 결정 공시될 예정인 개별 공시지가와 주택 가격도 크게 내릴 것으로 보여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교육청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충북경찰청 홈페이지 팝업창 화면에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20개 문항에 대한 응답 방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맞춤형 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통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주제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 경제적 현상 분석과 정책 제안에 도움이 되는 통계 분석 주제 등으로 개인과 기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통계청은 전문가로 구성된 1차 심사와 2차 국민투표를 거쳐 오는 3월 최종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미동산 수목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입장료를 폐지합니다. 미동산 수목원은 지난해 1월부터 성인 2,500원, 청소년 2,000원 등 입장료를 받아왔지만 입장객 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시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충북 지역에서는 절도 범죄 등 중요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충북 지역 112 신고 건수 4,146건 중 126건은 성폭력이나 절도, 아동학대 등 중요 범죄로 지난해 설 연휴보다 17% 증가했습니다. 반면 강도나 살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교통사고는 지난해 연휴 기간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19건에 그쳤습니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서원 씨의 형 집행 정지를 5주 더 연장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최근 형 집행 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 측이 척추수술 후 재활이 필요하다며 신청한 형 집행 정지 연장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이 확정됐으며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 지난달 일시 석방됐습니다. 한파가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오전 출근길에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빙판길, 도로 살얼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각 시군의 철저한 대비도 당부드립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